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천재 2의 4과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4과의 제목이 The Door to the World.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는 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본문 보기 전에 4과의 문법부터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 4과에서 주로 쓰는 문법의 첫 번째는 바로 부사 덩어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when, after, before, 그 다음에 since, because, though, if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while이나 whereas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딱히 설명을 우리가 학원에서 같이 배운 친구들은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요 안에다가 우리가 동사를 넣어서 그 동사의 뜻이 이제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 후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문장에서 이제 배경을 설명해주는 부사적인 정보로서 활용을 한다. 이런 거를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출제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인데 시간 부사 덩어리나 아니면은 조건 부사 덩어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부사 덩어리라고 하면 when이나 when, after, before, 그 다음에 until, 그 다음에 우리가 as soon as, 이런 거나, while, 이런 덩어리랑, 그 다음에 조건부사 덩어리, if나 unless, 이런 친구들은요, 요 안에 우리가 will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will, 그 안에 will,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덩어리 안에 will이라는 시제를 사용이 불가하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현재 동사로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when she will come, I will call you. 자, 그녀가 온다면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그녀가 올 때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when 덩어리 안에는 will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comes라고 쓰는 게 맞다. 예,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단 우리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덩어리가 아닌 because나 do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will을 마음껏 써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 뜻을 가진 접속사를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뜻을 가진 접속사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 중에 하나가 since죠. 이 since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요건 제가 따로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여러 뜻을 가진 접속사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친구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since입니다. since는 우리가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한데 since라고 하는 친구의 의미가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인데 뭐뭐 이후로라고 하는 느낌은 그 after하고는 다르게 어떤 사건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어떤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뭐뭐 이후로라고 하는 뜻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재 완료 시제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절의 현재 완료 시제와 같이 사용이 돼서 since 덩어리 안에 현재 완료 시제가 있고 이 현재 완료 시제의 시작점,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그 도대체 과거가 언제인지를 말할 때 since 안에다가 이제 과거 시점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고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닌 경우에 since는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because라고 하는 뜻이나 아니면 as라고 하는 뜻과 as라고 하는 접속사와 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이게 조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1이 아닌 경우에요. 아닌 모든 경우는 다 이렇게 우리가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주면 거의 대부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좀 더 까다로운 친구가 바로 as라는 친구죠. 이 as라고 하는 친구는 워낙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as의 기본 뜻은요, 같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음. 그래서 우리가 이 as라고 하는 친구를 가장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원급 비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as라는 친구는 같음이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어떤 행동이 같이 벌어지면서 라는 뜻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함에 따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as 덩어리 안에 어떤 상태의 변화나 아니면은 진행을 나타내는 그런 진행 시제가 아니라 진행을 나타내는 동사들, 예를 들면 become, grow 같은 친구들 있죠. 그래서 become이나
grow 같은 친구들이 안에 들어있으면 보통 이렇게 어떤 상태가 돼감에 따라 혹은 어떻게 성장해감에 따라 뭐 이런 느낌을 지금 우리가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s 같은 게 뭐뭐처럼 혹은 뭐뭐와 같이 라고 하는 이 같음의 느낌을 또 이렇게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주절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she was disappointed. 자, 그녀가 이제 실망을 하게 됐어요. as the results came out.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들이 점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과들이 점점 드러남에 따라 실망을 하게 됐다. 점점 이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느낌이고, 그러함에 따라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실망을 하게 되는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느낌이, 상태의 변화 느낌이 계속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뭐뭐함에 따라서라고 쓰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as는 우리가 when과 같은 뜻으로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뭐뭐 하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또 because나 since의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번하고 4번 전부 다 이 주절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s 안의 문장과 as 바깥에 있는 주절의 문장이 원인과 결과라면 당연히 as는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because로 이해를 해줘야 되고, as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같은 시점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었어요라고 하면 그럴 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뭐 이것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맥락일 때는 이제 우리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그죠? 그래서 또 이번에 예시를 다시 한번 또 들어드리면 he did the task. 자, 그가 그 업무를 했어요. as he planned. 그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가 계획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 그가 계획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말도 좀 이상하고, 계획했을 때 그 일을 했다도 좀 이상하고, 계획하면서 그 일을 했다도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계획이라고 하는 행동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세워놓은 계획이 있고 그것을 따라갔다, 그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as를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s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 as가 뭐와 비슷하냐, 어떤 것과 비슷하냐, 어떤 걸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여기 보면 3번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놓는 게 조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는 부사 접속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뭐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이제 뭐냐면은 원급 비교인데요. 원급 비교 표현이라는 건데, 원급 비교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를 가지고 형용사하고 부사는 영어에 있는 많은 단어들 중에 다른 대상을 꾸미고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유일한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부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형용사나 아니면 이제 뭐 동사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 두 친구들이 결국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수많은 물건이 존재할 때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고, 그리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대상은 더 많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상은 좀 덜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대상은 그 두 개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부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가 이제 행동을 꾸며준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fast라는 부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빠르게. 그러면 우리가 달린다라고 하는 행동은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되게 보편적인 행동이죠. 근데 그 행동의 느낌이 빠르게 달리는데 누군가는 좀 많이 빠르게, 누군가는 덜 빠르게, 혹은 누군가는 정말 똑같이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달리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 표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 비교 표현 안에는 비교 표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원급 비교 표현,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 표현,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 표현이
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서 요번 과에서 주로 보게 되는 건 요 원급 비교고요. 원급 비교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Tom is 170 centimeters tall 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Jaden is 100 centimeters tall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둘 다 털이라고 하는 성질을 똑같은 그 정도만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주로 잡고자 하는 대상을 주어로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Tom, 그리고 제이든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면 제이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텀이 is tall하다 라는 성질인데 그 성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요 tall 앞에다가 뭘 써주냐면 as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as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so라고 하는 부사랑 비슷하게 그렇게나 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톰이 그렇게나 크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도대체 뭐만큼이나 크나요? 라는 걸 궁금해하게 되죠. 그러면 요 부사,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부사로서 쓴 거고요. 쓴 거고, 그리고 요 뒤에는 도대체 뭐만큼인지를 나타내주는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as인데 요 as는 또 뭐 이 as는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나 접속사로 사용한 a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텀은 큰데 그만큼이나 큰데 누구만큼 큰지를 뒤에 또 얘기해주면 as Jaden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급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급 표현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은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어떤 성질을 이 as하고 as 사이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as에는 우리가 이제 누구만큼 누구처럼 큰지를 똑같은 비교 대상을 넣어준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조금 생각해야 될 점들을 같이 한번 뒤져보면,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원급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as 어쩌고저쩌고 as에서 요 as라고 하는 뒤에 있는 as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얘가 전치사도 되지만 그리고 접속사로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as 뒤에다가 동사를 넣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급 표현을 보면 방금 우리가 한 문장이 Tom is as tall as Jaden 이라고 썼잖아요. 이때 여기다가 톰이 키가 크다고 했으니까 제이든이 키가 큰 것만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이든 is까지를 붙여도 돼요. 물론 뒤에 is tall이라고 붙여도 되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tall이라는 이 형용사를 비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또 말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제이든이 그런 상태인 것만큼이라고 이렇게 동사까지를 붙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응용을 해서 Tom is as tall as you think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도 돼요. 그래서 톰이 큰데 뭐만큼 크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다 라고 해서 너가 생각하는 예상과 톰이 실제로 키가 큰 게 같다라고 하는 원급 표현을 이용한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이때 우리가 as 뒤에다가 동사를 붙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as가 전치사뿐만 아니라 접속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as라고 하는 as라고 하는 친구를 부정으로 사용을 할 때는 not 이라고 하는 친구를 같이 보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이 as를 부정의 경우에만 우리가 so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so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얘가 이제 부정문일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so라고 하는 친구를 부정문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she's not so smart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녀는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o라고 하는 느낌을 이 smart에다 붙여줬을 때 매우 똑똑한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긍정문에서고 부정문에서는 뭐 그다지 그만큼 그렇게 라는 느낌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앞에 있는 요 문장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Tom is not so smart as Jaden 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톰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똑똑하다는 기준이 뭔데? 그래서 제이든만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as 대신에 so를 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급 비교에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이거 조금 지우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원급 비교에서 세 번째로 비교할 것은 as하고 as 사이에 꼭 한 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여기에 한 단어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she reads many books, 그죠? 근데 뭐 she reads 100 books a day, 이렇게 나왔어요. 하루에 month라고 할까요?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것도 현실성이 없긴 한데, 한 달에 100권의 책을 읽고요. He reads 100 books a month.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그녀도 한 달에 책을 100권 읽고 그도 한 달에 책을 100권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비교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he라고 하는 친구를 주어로 써주면 she reads라고 했죠. 그리고 as 한 다음에 이 100권의 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책이니까 여기다가 형용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as many, 그쵸? 근데 우리가 as many as라고 하고 끝내버리면은 뭐 많은 뭘 읽는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many가 가지고 있는 명사를 같이 넣어주세요. She reads as many books,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얼마 만에 읽는다는 거야? A month. 이것까지 부사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비교 대상은 항상 마지막에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s he, him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걸 응용을 해보면 그만큼, 그 사람만, 그 남자만큼이라는 거를 우리가 주어 동사를 써주면은 힘이 아니라 he does 라고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doe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 동사를 물어보면 대답할 때 일반 동사를 do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do가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reads라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대신하는 does를 여기다가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can이 붙어 있으면 여기서 뒤에도 can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as하고 as 사이에 우리가 꼭 한 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녀는 한 달에 그만큼 많은 책을 읽는다. 근데 누구만큼? 힘만큼. 그죠? 아니면 그가 읽는 만큼, 이렇게 우리가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한번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s 표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우리가 이 as하고 as 사이에 배수사를 넣을 수가 있어요. 배수사, as, 어쩌고저쩌고, as 이렇게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떤 표현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she reads 50 books a month, 이렇게 해볼까요? 그녀는 한 달에 50권의 책을 읽고요. He reads 100 books a month. 100 books 하지 말고 25 books a month라고 해봅시다. 쉽게.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녀는 50권의 책을 한 달에 읽고 그는 25권의 책을 읽으니까 그녀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는데, 이게 하필 또 공교롭게도 2배네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녀가 그에 비해 2배만큼의 많은 책을 읽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she reads as many books a month as him 이라는 문장 앞에다가 요 as하고 as 사이에다가 twice라고 하는 배수사를 넣어주면 2배, 그죠? 아니면은 뭐 우리가 3배면 3 times, 4 times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원급 표현을 가지고 원급이 아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녀가 더 많이 읽는다는 거죠. 2배만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예, 이런 표현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as 형용사 부사 as possible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possible이 가능한이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뭐뭐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an you call me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전화해 줄 수 있나요? soon, 곧인데 가능한 곳이니까 가능한 빠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전화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possible이라고 하는 친구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주어 플러스 can 혹은 상황에 따라서 과거면 could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as soon as라고 하고, 자, 누가 가능한 빨리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죠. 그러니까 you c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he picked up the money. 자, 그가 그 돈을 주었대요. on the street. 그 길에 있는 종이를 as quickly as possibl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땅에 떨어져 있던 돈을 가능한 빠르게, 그죠? 최대한 빠르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누가 빠르게 주는 거냐면 그가 라는 말이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he.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었던 상황이 과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can이 아니라 could를 집어넣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은 표현이라 가끔 요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바꾸면서 올바로 바꿀 줄 아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원급 표현에서 조금 주의해야 하는 5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원급 표현이나 아니면 부사 접속사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배웠던 문법 체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마 별 무리 없이 이렇게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법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슨 4에는 The Door to the World라고 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큰 제목이 나와 있고요. 본문의 소제목은 More than just words 에서 단순한 단어 그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Have you ever wondered? 당신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뭘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라고 했더니 How singers and poets express so much with so few words 라고 명사절을 how로 넣어주는데요. singers와 poets가, 그래서 가수들과 시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with so few words,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단어들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consider,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the lyrics below,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가사들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They are from a famous song by the American group Gym Class Heroes. 그래서 자, 그것들은 유명한 노래, 그러니까 아메리칸 그룹인 미국의 어떤 그룹인 Gym Class Heroes라고 하는 그룹에 의한, 그 그룹이 한 유명한 노래로부터 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My heart's a stereo, it beats for you, so listen close. My heart, hear my thoughts in every note. Make me your radio and turn me up when you feel low. 자,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죠. 그래서 My heart's a stereo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예, 갑자기 노래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내 심장은 스테레오다. 스테레오라고 하는 건 음향기기 세트를 말하죠. It beats for you. 자, 그것이 내 심장이 너를 위해 뛰고요. So listen close. 그러니 이제 자세히 들어봐 라고 해서 hear my thoughts in every note라고 했으니까 thoughts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말하니까 내 생각들을 들어봐. 모든 음표 속에 있는 make me your radio, 나를 너의 라디오로 만들어줘. and turn me up, 그리고 나를 틀어줘. when you feel low, 그래서 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특별한 건 없고 make라고 하는 친구를 누구를 무엇으로 라고 이렇게 오형식으로 쓴 거랑, 그 다음에 feel low에서 이 low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기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기분이 안 좋은, 이렇게 이야기는 기분이 그러니까 낮은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사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lyricist wishes that his heart were a stereo and that he himself were a radio. 이렇게 합니다. 자, lyricist라고 하는 건 이제 가사를 쓰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작사가가 wish합니다라고 하면서 wish 가정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정법 내에 지금 동사가 오면 그의 심장이 스테레오이기를 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절이 하나 더 나와서 he himself, 여기서 himself는 강조 용법으로 그 스스로가 라고 하는 이 스스로가 라는 느낌의 부사예요. 이 himself가. 그래서 were a radio 라고 해서 wish 가정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라디오는 아닌데 상상 속에서 라디오이면 좋겠다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verybody knows,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안해요. 요거 wish 가정법이라고, wish 가정법 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these wishes cannot come true. 자, 이러한
소원들이 진실이 될 수 없다, 현실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lyrics sound natural, don't they?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가사들이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natural하게 들려요. 자연스럽게 들려요. don't they 라고 했죠. 여기서 don't they에서 don't는 앞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를 그대로 우리가 반대로 써준 이제 부가 의문문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라고서 the comparisons are made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make라고 하는 단어를 꼭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어떤 게 있게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역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뭐 하기 위해 이루어지냐면 convey는 우리가 전달하다니까 feelings of love니까 사랑의 기분들을, 감정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전달하기 위해서? In a more concise but memorable way라고 되어 있죠. 더 concise는 우리가 간결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간결하지만 더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the metaphors of a stereo and a radio. 자, 그래서 스테레오와 라디오라고 하는 은유들이, metaphors들이 are used, 사용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 metaphors라고 하는 주어에다가 스위치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사용됩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express the singer's intense feelings. 그래서 그 가수의 강렬한 느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뭐 하면서요? Using as few words as possible이니까 가능한 적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라고 분사구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f you라고 하는 친구를 주의해 주세요. if you는요 항상 뭐랑 그 구분을 하라고 나오냐면 little과 구분을 하라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 you라고 하는 친구는 셀 수 있는 친구에다가 적은이란 뜻이라면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에다 적은이고요. 그리고 요걸 또 뭐랑 비교하라고 나오냐면 이제 a few라고 하는 표현하고 비교하라고 나와요. a few는 적은이란 뜻이 아니라 몇몇의, 약간의 라고 하는 조금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는 표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few나 little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아메리칸 짐 클래스 히어로즈의 가사들을 보여줌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이 은유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메리칸 짐 클래스 히어로의 가사를 통해 metaphor, 그러니까 metaphor, 은유 있죠. 은유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 글의 주된 소재가 은유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단순한 단어 이상을 넘어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한 스테레오나 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물건의 이름을 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과 연관지어서 얘기해 주는 거, a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유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명칭 이상의 어떤 느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글을 쓸 때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본문 2에서는 What is a metaphor? 그래서 소제목이 달렸네요. 그래서 은유는 무엇인가? 은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구체화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a metaphor is a figure of speech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나와요. 요 a figure of speech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하나로서 비유적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인위치가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figure of speech를 설명해 주는데 이 figure of speech가 이제 어떤 주어나 목적어인 대상이 아니라 그 figure of speech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간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where이라고 바꿔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figure of speech 안에서 comparison is made라고 했으니까 비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다. 근데 between two different things니까 두 가지의 다른 것들 사이에서 라는 말을 이렇게 형용사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the word metaphor itself comes from a Greek word. 그래서
그 metaphor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라고 하는 느낌의 이 강조 용법으로 쓴 제기대명사고요. 그리고 comes 옵니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리스의 단어로부터 오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to carry across. 그래서 나르다, 건네주다, 혹은 뭐 전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로부터 옵니다. 라고 해서 단어의 유래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metaphor는 carries meaning from one word, image or idea to another. 그래서 은유들은 의미를 한 단어나 이미지나 아이디어, 생각으로부터 또 다른 단어나 이미지나 생각으로 옮겨줍니다. 뭐 전달합니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from A to B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자, in the stereo metaphor, 자, 스테레오라고 하는 은유 속에서 예를 들자면 하면서 이제 예시를 말해줍니다. 자, the stereo's ability to recreate the beat of music. 자, 그 스테레오의 능력이에요. 근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그 음악의 비트를 다시 창조하는, 재생하는, 그죠? 재생산하는 그런 스테레오의 능력이 비유가 된다는 거죠. 뭐와 비유가 된다면 the heart of someone in love. 그래서 사랑에 빠진 누군가의 heartbeat, 그러니까 심장 소리에 비유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be compared to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ompare라고 하는 단어를 to와 쓰면 보통 공통점을 이야기할 때 써요. 그리고 compare라는 단어를 with와 쓰게 되면 비교점, 그러니까 차이점을 얘기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조냐 비교냐를 그렇게 우리가 그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metaphor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어원은 뭐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적으로 뭔지를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화를 시켜줬죠. 자, 그럼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Some people think of metaphors as just the sweet stuff of songs and poems.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think of라고 했죠. 그럼 think of A as B 이렇게 쓰면 A를 B라고 여기다. 라서 이 think of를 우리가 consider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냥 뭐 달콤한 뭐 어떤 물건, 그러니까 달콤한 것, 근데 무엇의 달콤한 것이냐면 노래나 시들의 뭐 달콤한 것 그 정도로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도구라고 하는 의역을 이렇게 해줬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we use metaphors every day. 자, 우리가 metaphors를 every day, 매일마다 사용을 합니다. 일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They are baked right into our language. 자, 그것들이 우리의 언어 안으로 직접적으로 구워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굽는다는 건 이제 밀가루가 이렇게 딱 빵의 모양으로 이렇게 딱 형태가 완성된다는 거니까 그것들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Dr. Gregory House from the TV series House MD. 자, House MD라고 하는 TV 시리즈로부터 온 Dr. Gregory House라고 하는 이게 인물인가 봐요. 인물이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얘기했죠. Says metaphorically. 그래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I'm a night owl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밤부엉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Wilson's an early bird. 그리고 Wilson is 이게 is겠죠. 그리고 Wilson은 일찍 일어나는 새야 라고 얘기합니다. A night owl is someone. 자, 밤부엉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냐면 loves working late at night. 그래서 밤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누군가고요. 누군가를 말하고 wherea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while과 똑같이 뭐인 반면에라는 걸 어떤 대조적인 정보를 나타내주는 부사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while로 바꿔도 괜찮아요. While an early bird is someone. 자, early bird가 someone인 반면에, 근데 어떤 someone이냐면 who loves work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일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인 반면에 라고 이렇게 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우리가 은유의 예시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는 뭐냐면 은유라는 명칭의 기원, 그죠? 그리고 지원 및 자세한 구체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서 여기에서 이제 노래나 시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일상에서도 늘 사용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자, 이제 우리가 은유라고 하는 걸 노래뿐만이 아니라 일상으로 확장하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요 however를 기점으로 이런 정보가 나옴으로써 이 밑에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은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넌지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metaphors, a source of difficulty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은유,
그래서 어려움의 근원, 원천 이렇게 나와 있죠. So there are thousands of metaphors native speakers of English use in everyday situations. 그래서 자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천 개의 메타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native speakers of English,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사용하는 한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가 지금 메타포스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고 이제 대시나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의 상황들 속에서 영어 그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수천 개의 은유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You may not know, 당신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뭐를요? As many as native speakers. 그래서 원어민들만큼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many가 나온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이 metaphors를 셀 수 있는 친구의 많은 걸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many가 나온 거예요. 반대로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못 드렸는데 여기 위에서 보면은 so much라고 하는 이 muc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 셀 수 없는 느낌을 말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much라고 셀 수 없는 친구로 잡아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는 이제 게다가란 뜻이죠. 그래서 이 플러스라고 하는 친구를 조금 바꾸면 뭐 in addition, 게다가 혹은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what's more 혹은 뭐 what's more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You may find some of them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find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some of them, 그것들 중에 일부가 몇몇이 라고 나오는데 여기 뒤에 difficult라는 형용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 difficult는 지금 find의 목적격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격보 형용사가 이렇게 동사 뒤에 혼자서 덩덩 떠다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얘가 지금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이제 그것들 중에 일부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라는 이 find가 목적어와 목적어의 상태를 알게 되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래서 difficult to understand니까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걸 발견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Consider the examples below.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들을 한번 뭐 고려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Life is a roller coaster. 자,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The slide on the playground was a hot stove. 그래서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은 뜨거운, 이 스토브가 이제 보통 가스렌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뜨거운 난로 혹은 가스렌지였다. 그래서 her angry words were bullets to him. 그래서 그녀의 화가 난 말들은 그에게 총알들이었다. 총알이었다. 이 bullet이 이제 총알이란 뜻이고요. My dad always says to me. 내 아버지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You're the apple of my eye. 너는 내 눈의 사과야 라고. 그죠? 이건 이제 너무 사랑스럽다는 어떤 미국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은유들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주면서 이게 은유는 어렵다, 은유가 어렵다는 통념을 소개해 줍니다. 자, 은유가 어렵다는 통념을 소개해 주면 통념은 항상 우리가 뭐 하냐면 이제 뒤집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통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조금 뒤집어 주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혹은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문 3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서 think carefully about the comparisons made and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무엇에 대해서? The comparisons니까 비교들. 그래서 어떤 비교들이냐면 made, 방금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진 그 비교들이죠. 제시된 비교들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그래서 comparisons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뭐에 대해 생각을 해보냐면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know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게 what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상식과 방금 위에서 만들어진 그런 비유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봐라. Then you may be able to understand what the metaphors mean. 그러면은 당신은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뭐를요? What the metaphors mean. 그 메타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So if you know that a roller coaster goes up and down, 만약 당신이 안다면, 뭘 안다면, 롤러코스터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라고 한다는 걸 안다면, you can guess that,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life also has lots of ups and downs.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많은 이제 상승과 하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감들과 내려감들. 그죠? 이제 삶의 굴곡들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ups and downs.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However, 그러나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ly. 하지만 당신은 항상 올바르게 추측을 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you may fail to see. 당신은 아마 이해하는 걸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fail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see는 우리가 보다가 아니라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 뒤에 있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더 맞으니까요. 그래서 what the apple of my eye means. 그래서 내 눈의 사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이해하는 것을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Even though you understand all the words that make up the metaphor. 심지어 당신이 이해할지라도 뭐를요? 모든 단어들을. 근데 어떤 단어들이냐면 그 메타포를 구성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주어가 지금 비어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makeup이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주어가 목적어를 구성하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쉽게 이해되는 은유와 이해하기 어려운 은유, 그죠? 둘 다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쉽게 이 패러그래프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Almost universal metaphors 에서 거의 보편적인 은유들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구성원의 대부분이 알거나 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universal metaphors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마지막에 정리했던 쉽게 이해되는 은유와 이해하기 어려운 은유 중에 쉽게 이해되는 은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한번 보니까 Learners of English should not despair. 그래서 영어 학습자들은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despair은 이제 절망하다죠. Many metaphors are almost universal. 그래서 많은 은유들은 거의 보편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대부분 쓴다는 거죠. In many cultures, for example, 하면서 예시를 들어주면서 많은 그 문화들 속에서 life is often compared to a journey. 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 여행에 비유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journey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인 trip이나 travel과 다르게 장시간의 긴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trip이나 travel이나 피크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비유가 됩니다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compared with가 아니라 to가 나온 이유가 두 대상의 차이점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대상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ince life is regarded as a purposeful journey. 자, 여기서 since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뒤에 과거 동사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때문에라는 느낌으로 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be regarded as.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원형 동사의 쓰임을 기억하면 좋은데 regard A as B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regard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think of를 써도 아마 비슷한 표현이 되고 consider를 써도 비슷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목적으로 가득 찬 여행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we think of it as having departures, paths, and destinations.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왔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departures라면 출발이죠. 출발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path, 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destinations,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young can get off to a good start in life.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get off라고 하는 건요. 뭔가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떠나는 느낌이니까 좋은 시작을 삶에서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쓴 거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를 사용을 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해준 거고요. The aged regard themselves as being at the end of the road. 그래서 the aged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ge가 우리가 나이를 먹다니까 나이를 먹어버린이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나이 든 사람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개념을 사용을 한 거고 이렇게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regard라는 동사를 꺼내서 그들 스스로를 as 뭐하다고 여긴다.
being at the end of the road니까 그 길의 끝에,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길의 끝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in an old Korean popular song, 자 오래된 아니면 아주 옛날에 한국의 그 popular song이라고 하면 이제 가요죠. 가요에서 the lyrics begin with, 자 가사가요 이것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Life is a wondrous path. 그래서 인생은, 삶은 이제 방랑자의 길이다. 이제 원더러라고 하면, 요 원더라고 하는 말이, 이게 스펠링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A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황하다, 정처 없이 떠돌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의 길이다. Where did I come from? 그래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Where am I going?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뭐 그 되게 유명한 노래죠. 그래서 this clearly shows, 자 이것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라고 해서, 이 this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노래 가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노래 가사가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life as a journey is not a metaphor unique to English. 그래서 우리가 여행으로서의 여행 여정으로서의 삶이, 이것이 은유가 아니다. 어떤 은유가 아니냐면 unique to English. 자, unique가 우리가 독특한, 고유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to를 쓰면 누구에게만 고유한, 이런 뜻이 되는데, 영어에만 고유한이라고, 이게 우리가 unique라는 단어를 혼자 쓰지 않고 묶어서 써버렸기 때문에 이 메타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뒤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게만 국한되는, 영어에게만 고유한 그런 메타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보편적 은유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시가 바로 뭐냐면 삶이 여행이다 라는 비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같이 볼 수 있다, 그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본문 4로 넘어가 보니까, 자, 우리가 방금은 보편적인 은유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 다음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보편적이지 않은, 조금 이제 고유하고, 어떤 것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제 은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culturally unique metaphors에서 문화적으로 고유한 메타포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of course, 물론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in metaphors. 자, 그래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문화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은유들에는, 하면서 이렇게 그 문장의 첫 운을 띄우고 있죠. These can pose a learning problem. 자, pose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우리가 these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이 차이점들을 가져온 거니까 these인데, 포즈가 뒤에 problem이나 threat 같은 위험, 문제라면 문제를 제기하다,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포즈를. 그래서 이 뒤에 보통 문제나 위협 같은 좀 부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학습 문제를 당신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Koreans call something easy. 자, 한국 사람들은 something easy한 것, 뭔가 쉬운 무언가죠. 이 easy는 우리가 something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뒤에서 꾸미는 친구죠. 그래서 무언가 이제 쉬운 것을 cold gruel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식은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콜의 목적격 보호예요. 목적격 보호로 사용을 한 거고, 콜에. 자, whereas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면에죠. native speakers of English. 자, 영어 원어민들은요, call it,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반면에 a piece of cake. 그래서 뭐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call의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서로 쉬운 일을 말하는 게 되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 an old person with an old way of thinking. 자, 이래서 자, 나이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또 그 오래된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생각의 오래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아마도 불려질지도 몰라요. A dinosaur in English. 자, 영어에서 공룡이라고 불려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죠. The same word can mean a very big person in Korean. 근데 똑같은 단어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아주 큰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어에서 공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화석,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우리는 화석이라고 쓰죠.
그래서 if you call a man a chicken in America, 자 만약에 당신이 부른다면 어떤 한 사람을 chicken이라고 닭이라고 부른다면 미국에서 he will be extremely upset. 자 그는 극도로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Because it means a coward라고 됐죠. 이 coward는 겁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겁쟁이를 의미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했어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죠? A chicken may refer to an inexperienced person in Korean. 그리고 근데 반면에 치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여기서 치킨은 이제 병아리라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얘네가 may refer to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선 refer to가 하나의 동사예요. 그래서 의미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으로 이 refer to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떤 명칭을 언급하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주어가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의미하다라는 느낌에서 말하다 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사인은 흡연하지 마시오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게 refer to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치킨이 아니라 이제 칙이죠. 칙 병아리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in as you like it, William Shakespeare says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as you like it에 보면 대문자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작품 이름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당신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대로라는 소설 속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세상은 무대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 is라고 하는 얘가 이제 is죠. 그리고 and all the men and women, 자 모든 남성과 여성들은 merely players. merely는 우리가 이제 just라고 하는 뜻과 같죠. 그죠? 여기서는 플레이가 원래 이제 어떤 맡은 배역을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기자들이라고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연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동사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당연히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겠죠. are merely players. 그래서 we cannot conquer the stage full of metaphors. 자, 우리는요, 은유로 가득 차 있는 그 무대를 conquer라고 하면 이제 점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점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we do not need to have stage fright. 그래서 fright는 이제 공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대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We can become better players. 자, 우리가 더 나은 연기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나오네요. If we are ready to learn as much as we can. 그래서 우리가 배울 준비가 되었다면, 근데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e can이라고 하는 친구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s much as we can 대신에 possible이라고 바꿔도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문화적으로 고유한 은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고유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문화권이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이라는 느낌이 지금 같이 숨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문단을 더 추가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셰익스피어의 말을 응용해서 셰익스피어를 인용을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의 글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배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글을 조금 제가 보기엔 조금 무책임하게 이렇게 뚝 끄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본문이 끝나고 우리가 further reading까지 일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further reading에는 analyzing personal language라고 해서 개인의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나왔죠. analyze는 우리가 분석하다라는 뜻이고요. analyze의 변형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변하는데, 그러니까 analysis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분석이라는 명사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복수형이 우리가 analysis가 돼요. 끝에 있는 이 is를 es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형용사형도 있고 다양한데요. 요 두 단어가 여기 나오니까 일단 먼저 알아두고요. 자, language makes communication possible. 자, 언어가 만듭니다. 네, 뭘 만드냐면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라고 나왔죠. 왜냐하면 its users share the same code라고 했어요. 여기서 코드는 우리가 벽에 꼽는 코드가 아니고요. 그거는 cord입니다. cord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암호 혹은 암호 규칙, 약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유저들이 똑같은 약속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약속의 뜻으로 조금 약속의 뜻으로 우리가 약속이나 규칙의 뜻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his does not mean 자 근데 이것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 뭘 의미하지는 않냐면 the code is exactly the same for everyone. 그래서 그 약속이 규칙이 모두에게 정확하게 똑같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One user is different from another. 자, 한 명의 언어 사용자는 또 다른 언어 사용자와 다릅니다. Language users themselves.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사용자들은 스스로 그 자체로 may not be aware of it. 자, 그것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be aware of를 썼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앞 사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와 다르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는 themselves 그들 스스로는 잘 인지를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But 하지만 differences still exist 해서 차이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라고 나왔죠. 자 몇몇 experts들이 우리 전문가들이 are interested in studying these differences.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그 언어들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used by different individuals라고 했죠. 여기서 individual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개인이니까 다른 개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그 언어를 분석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they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이 experts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this analysis 이 분석이 is possible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를 말해줘야겠죠. Because every person shows unique language characteristics 해서 모든 사람이 각각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이 every 대신에 우리가 each를 써줘도 괜찮아요. each person 그리고 얘는 반드시 every와 each는 단수 명사와 어울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he shows에 우리가 수일치를 잘 시켜줘야 되고요. 독특한 고유한 언어 특성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언어 분석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어를 똑같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요. 자, one person might use a certain word or phrase very often or have a different writing style from another person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 명의 사람이요 아마도 특정 단어나 어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very often 매우 자주요. 혹은 have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might use라고 하는 친구랑 have 얘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might에 걸려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writing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글쓰기 스타일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글쓰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In some cases 몇몇의 경우에는 this personal language 이 개인적인 언어가 is so unique 너무 고유해서 너무 이제 독창적이어서 that 그래서 experts can identify 자 전문가들이 확인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대요. The writer of documents라고 했으니까 documents는 우리가 이제 글이죠. 그래서 글의 저자들을 글을 쓴 사람들을 확인해낼 수 있대요. Within a group of suspects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suspect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용의자라고 하는 범죄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 무리의 용의자들 한 그룹 내에서 그 글 쓴 사람을 확인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n a criminal investigation, 자 investigation이라고 하는 건 원래 단어가 investig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크기가 안 커졌네요. 다시 크게 해드릴게요. investigate 이게 이제 조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범죄 조사에서 the police can turn to these experts. 자, 경찰이요.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게 turn to라고 하는 동사가요. 어디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찰이 원래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보다가 여기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죠? 전문가가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도와줘 라고 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turn to something 하면 어디 어디에 기대다, 의지하다, 도움을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기대다, 어디 어디에 기대다, 의지하다, 혹은 뭐 도움을 구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analyze documents죠. 그래서 어떤 문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Their analysis, 그들의 분석이 often leads to the arrest. 그래서 자, 이게 lead to가 이렇게 그냥 같이 나오게 되면 주어가 여기 뒤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어진다. 어디 어디로 이어진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The arrest라고 했으니까 체포예요. of the guilty suspect니까 유죄인 이제 용의자죠. 그러니까 용의자라고 하는 거는 그랬을 거다라는 이제 의심을 받는 사람이지 실제로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유죄인 범죄자니까 거기서 가려낸 그죠? 유죄인 범죄자의 체포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자, 이 언어가 엄청 특별하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언어의 쓰임이 독창적이고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범죄 수사에 이용 가능할 정도까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두 가지를 지금 이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further reading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천재 영어 천재 이재영 4과 그 본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시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